안녕하세요. 일반인들이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프라임입니다. 골다공증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도 지나가는 다큐 영상 같은 거에서 구멍이 송송 뚫린 뼈 구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골다공증이라는 진단이 되었다면 의사 선생님들이 꼭 처방해 주시는 것이 골다공증 치료제입니다. 보통 치료제라는 말이 붙으니까 꾸준히 내원해서 치료받으면 낫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영상의 제목을 의학계의 거짓말이라고 한 것이죠. 이 골다공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전 세계 의학계가 무려 220년 동안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요.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의사 선생님들이 악의적으로 치료가 된다는 얘기를 하신다는 건 아니니까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골다공증에 대한 현실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왜 220년이라는 말을 썼냐? 골다공증이라는 명칭이 생긴 지 22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골다공증은 꼭 노화에 의해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데 왜 예전까지는 몰랐을까? 꽤 최근인데 말이죠. 의학이 점점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오래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전 세계 평균 수명은 고작 30에서 35세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평균이고요. 오래 사는 사람들은 또 오래 살았는데 평균치가 이토록 낮은 이유는 갓 태어난 아기들, 영아 유아의 사망률이 극단적으로 높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애 낳는 거 출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10명 중에 3명에서 4명 정도 사망하는 꼴로 보였다고 하니까 엄청 위험한 거였죠, 출산이. 이렇다 보니 골다공증과 같은 노년 질병은 인식되기도 어렵고 보기도 힘들었을 거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영어로 오스테오포로시스라고 하는데 이는 진 조지 크리스티안 롭스테인이라는 프랑스의 병리학자이자 해부학자에 의해 명명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병리해부를 하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뼈에서 구멍이 많고 스펀지처럼 약화된 구조를 자주 발견했는데요. 이러한 형태를 관찰하고 기술하면서 라틴어 기반 용어인 오스테오, 뼈라는 뜻과 포로시스, 구멍이 있음을 조합하여 오스테오포로시스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당시 롭스테인 박사의 관찰 내용을 보면 단단하지 않고 취약하며 내부가 벌집 모양처럼 공간이 많다. 백색, 건조하며 골수 함유량이 적다. 주로 척추, 대퇴골, 갈비뼈 등 체중을 지탱하는 뼈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의학계에서 골다공증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확산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본격적인 연구 및 치료의 발전은 20세기 중반 이후에야 활발히 진행됩니다. 1900년대가 되기까지는 그냥 단순히 노쇠 현상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1920년대부터 의학계가 여성의 폐경기 이후 골절 위험 증가에 주목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노인 고관절 골절 환자의 80에서 90%가 여성이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었고 미국과 독일에서 실험쥐의 난소 제거 실험이 이루어졌는데 제거하니까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제거 후에 척추, 대퇴골의 밀도를 저하가 관찰되었고 반대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보충해주니까 뼈 손실 억제가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여성 호르몬과 골건강 상관관계가 처음 입증된 것이죠. 현대에도 골다공증이 여성에게 주로 관찰되고 또 폐경 이후의 여성이 골밀도가 급속도로 빠지는 것이 바로 이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치료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겠죠? 지금부터 현존하는 골다공증 치료제를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이 골다공증에 걸렸을 때 병원에서 처방받게 되는 약이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완치까지 안 되는지도 아실 수 있고 이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해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도 보시기 힘드실 거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내용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현대에 처방되는 골다공증 치료제라는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1940년대에 HRT, 호르몬 대체요법이 나옵니다. 사람한테 여성 호르몬을 넣는 건데요. 근데 이건 예방 목적이 크기 때문에 치료제는 아니고 예방 접종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1995년까지는 HRT 치료와 칼슘, 비타민 D 보충제로 골다공증 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다 1995년에 뭐가 나왔냐?
골다공증 치료제 중 가장 만만하고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상품명 포사맥스라는 이름의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최초의 골다공증 치료제는 아니지만 그 이전의 것은 골연화증 같은 부작용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최초의 골다공증 치료제는 이 포사맥스라고 봐도 되는데요. 골다공증 약 먹을 때 정자세로 있어야 한다, 턱뼈가 괴사된다, 식도염 생긴다 등등 여러 심각한 부작용들에 대한 얘기가 많았던 게 바로 이것입니다. 원래 이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치료를 위해 개발된 약물이 아니라 초기에는 산업용 부식 방지제, 물 연화제, 세제 안정제로 쓰이던 화합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인체에 사용될 거라곤 상상도 못한 화학물이었고 약물로서 가공이 되었어도 워낙에 센 화학물이다 보니 먹고 정자세로 있어야 한다부터 시작해서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독한 화합물을 어떻게 치료제로 쓸 생각을 했냐? 1960년대에 독일과 스위스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가 뼈 조직에서 칼슘에 강하게 결합한다는 특성이 밝혀졌습니다. 그게 파골세포가 골을 재흡수하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개발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골다공증을 치료해주냐? 사실 치료해주지 않습니다. 골이 나가는 걸 막아줄 뿐이에요. 뼈가 사실 쭉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본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와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작용으로 부수고 새로 만들어지는 순환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골다공증 환자나 폐경기 같은 이벤트 때문에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골이 계속 나가고 있으니 그럼 어떻게 치료할까? 뼈를 부수는 파골세포의 작용을 줄이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골다공증 치료제는 이 파골세포의 활동을 저해하는 약물인 것입니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생리순환 현상을 인공적인 약물을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그 과정 중에 한 부분을 막는 거죠. 1995년에 처음 나온 치료제 비스포스포네이트는 파골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방해해서 세포를 사멸하게 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7년에 상품명 에비스타라는 라록식펜 치료가 등장합니다. SERM이라고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라고 하는데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호르몬 대체요법 HRT와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HRT 치료는 그냥 여성 호르몬을 때려 박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자궁 내막을 자극한다든지 유방암 위험이 증가한다든지 하는 부작용들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SERM은 선택적으로 수용체를 조절하기 때문에 유방암 위험은 오히려 감소시키면서 골다공증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폐경기 증상인 홍조, 불면증 등에서는 개선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2000년대가 넘어서도 비슷한 약물들이 나옵니다. 2003년에는 상품명 리클라스트라는 졸레드로네이트가 나오는데요. 똑같은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이라서 기전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2004년에는 색다른 골다공증 치료제가 나왔어요. 그냥 골이 나가는 걸 막는 게 아니라 반대로 골을 형성하는 골 형성 촉진제가 나온 거예요. 상품명 포르테오라고 하는 부갑상선 호르몬 유사체 PTH 계열인 테리파라타이드인데요. 정식 명칭은 포르테오이고 한국에서는 포스테오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칼슘 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 갑상선 양쪽에 있는 작은 부갑상선입니다. 여기에 한번 관여해서 치료해보자가 된 거죠. 이 부갑상선 호르몬의 84개 아미노산 중에서 생리적 활성이 가장 높은 1번에서 34번만 잘라낸 제조합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를 활성화해서 골 형성을 촉진시켜 주는데요. 와, 그러면은 골다공증 걸려도 뼈를 생성해주는 약물이 있으니까 이거 처방받으면 해결이다. 아쉽게도 아닙니다. 이건 평생 누적 투여 기간이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고륙종, 즉 뼈암 발생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사람은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증인 골다공증인 경우에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처방을 받다가 다른 치료제로 전환해서 처방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0년 드디어 현재 병원에서 인기가 많은 약물인 상품명 프롤리아가 나오게 됩니다. 6개월마다 한 번만 맞으면 돼서 편하고 부작용도 없다시피 해서 안전하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랭크리간드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파골세포의 활성화를 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억제하는 것이 바로 이 프롤리아입니다.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닌데요. 신장 기능 저하나 비타민 D 결핍 환자에서 저칼슘 혈증이 보이는 경우가 있고 아주 드물게 거의 뭐 없다시피 하다고 하는데요. 드물게 턱뼈 괴사, 비정형 대퇴골 골절 등이 생길 수도 있으며 가장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이 프롤리아를 맞기 시작한다면 계속 맞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프롤리아를 처방받다가 중단을 하시게 될 경우 6개월 이내에 급격하게 파골세포의 활동이 증가할 수 있어서 반드시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물로 대체를 하셔야 프롤리아로 인해 줄어들었던 랭크리간드 단백질의 활동량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완화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가장 최근에 나온 상품명 이베니티라는 로모소주맙이 나옵니다. 이건 2019년에 나왔는데요. 6년밖에 안 됐죠. 이거는 2마리의 토끼를 잡는 치료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뼈가 나가는 골 흡수, 뼈가 형성되는 골 형성을 모두 잡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몸의 23쌍 염색체 중에 17번 염색체 위에 SOST 유전자라는 게 있대요. 이 유전자가 스클레로스틴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스클레로스틴 단백질이 조골세포의 분화와 활성화를 하는 세포신호 경로인 WNT, 윈트를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클레로스틴이 골 형성을 막는다는 뜻이 되죠. 로모소주맙은 이 스클레로스틴 단백질을 억제해서 WNT 신호를 활성화하고 골 형성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모소주맙이 스클레로스틴 단백질을 억제하면 아까 말씀드린 프롤리아가 억제하는 랭크리간드 단백질의 발현도 감소해서 뼈를 부수는 파골세포의 분화도 억제한다고 합니다. 정말 완벽한 골다공증 치료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쉽게도 평생 최대 1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 적용이 거의 불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다고 해요. 그리고 부작용으로 심혈관계 이상 반응이나 다른 부작용의 위험은 아주 근소하다고는 하지만 확률이 존재는 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존재하는 골다공증 치료에 쓰이는 것들의 현황입니다. 물론 지금도 신약이 개발 중이긴 하지만 여전히 기존 약물의 기존 범주인 비스포스포네이트, PTH 등을 벗어나지는 않아서 부작용 걱정이 없거나 정말 약물 하나만으로 나가는 골을 막으면서 없어진 골을 충전까지 해주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으로 아실 수 있는 것은 명확하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골다공증 치료제는 치료를 위해 쓰이기 때문에 치료제로 불릴 뿐이다. 둘째, 골다공증은 현재 약물로서는 완치가 불가하다. 셋째, 골다공증 치료제를 하고 난 다음에는 반작용이 있을 수 있다. 넷째, 골다공증 치료제는 뼈가 순환하는 리모델링을 막기 때문에 건강한 뼈 생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왜 골다공증 환자들에게 이러한 골다공증 치료제를 권할까요? 솔직히 근본적인 치료도 안 되는데 할 필요 없지 않냐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돈을 떠나서 지금은 의학 약물로서 완치가 불가하지만 그냥 놔두면 환자의 골밀도가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골밀도 마이너스 2.5부터 골다공증이라고 진단되는데 이미 이때부터 내 뼈에 25%가 없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현존하는 치료제를 처방해서 일상생활에서의 골절 위험을 줄이는 것에 큰 목적이 있고 또 계속 골밀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는 것에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 거죠. 골밀도가 계속 낮아지게 되면 그냥 살짝 부딪혀도 골절이 되거나 심하면 재채기를 했을 뿐인데 갈비뼈에 금이 가거나 골절이 생기는 정도니까요. 의사 선생님들이 나쁜 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는 의학 기술이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다만 환자들에게 명확한 설명이 없이 처방되거나 치료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2025년인 지금 현대에서도 골다공증 치료는 약물을 처방한 다음에 부족한 칼슘을 채워주기 위해서 칼슘제와 비타민 D3를 처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치료제로 완치가 되었다는 사례는 현재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럼 뭐 어쩌라는 말이냐? 병원 약도 안 되는데 뭐 있겠어?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다음 주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